안녕하세요. 재테크 관련 준생입니다. 패닉 바잉, 공황 매수 열풍에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급증하게 되면서 부동산 중개업계가 수혜를 입게 되었죠. 중개사 폐업은 1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로 떨어지게 되었고 내수 경기 침체에도 호황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중개사 개업은 1만 7,561건, 폐업은 1만 2,773건, 휴업은 1,087건으로 집계되었다고 하며 폐업 건수는 2002년 1만 794건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의 수치를 합니다. 그런데 개업은 2019년 1만 6,916건 대비 3.8% 늘어난 수치이죠. 결국 매일같이 부동산 정책이다 뭐다 발표를 하는 통에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드니 시장의 매수 심리가 계속해서 강세를 띠게 만들고 임대차 3법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수많은 세입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게 되면서 자연스레 전세 시장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량이 급증하게 되니 전체 중개사 집단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자연스레 증가하게 되었죠. 그런데 개업한 중개사 역시 숫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개사 1인당 돌아가는 수익은 과다한 출혈 경쟁으로 인해 감소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개 수수료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중개사들이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 번다고 하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그런데 국가 정책 때문에 집값이 올라갔고 투자든 내 집 마련 수요든 시장을 펄펄 끓게 만들어서 매수세로 전환하게 만든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중개만 하는 중개사 잘못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중개사들 반대로 부동산 침체기 때는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할 뿐더러 폐업률도 치솟게 됩니다. 늘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편향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내 생각과 반대되는 측면을 항상 바라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대부분 전문가가 올해 집값이 오른다 라고 말하는 와중에 나 혼자 하락을 외치는 전문가가 있죠. 전문가가 아닌 유튜버 말고요. 공식 직함이 있는 나름 시장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런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께서 최근 방송에서 하신 말씀이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으로 임대료 증액 5% 상한에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매매가를 받쳐주던 전세가가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갭 투자 시 투입되는 금액이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는 꺾일 수밖에 없게 된다. 고로 집값은 하락한다. 3단 논법 죽이죠. 이렇게 2021년은 집값이 하락 반전하는 한 해이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물론 실거래가를 보면 전세가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신고되는 건수도 있기도 합니다.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금액은 아마도 계약 갱신 청구권이 먹혀 들어간 사례인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운 좋게도 전세 계약 갱신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 퇴거 자금 대출로 세입자 내보내고 실제로 집주인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살다가 고가로 전세 세입자 새로 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 세입자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어서 나가게 되었고 시세에 맞는 금액을 지불하고 새로운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 이런 사례들도 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점이 상승론이든 하락론이든 어느 한 가지 주장이 청중에게 잘 먹혀 들어가도록 본인의 주장을 잘 뒷받침할 그리고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편향된 백데이터나 논거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지역은 상승할 것이다, 어떤 지역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최대한 시장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한 가지 방향의 주장을 이야기해야지만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다고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문가인 척 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그들의 숙명이니 아쉬울 따름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세종시 폭망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의 악플이 달렸습니다. 이번 시간 마지막 내용으로 향후 세종시에 예상되는 전망을 간략하게 이야기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세종시와 대전광역시 입주 물량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과 대전이 지리적으로 인접한 것은 물론이고요. 과거 세종시에 과다하게 입주 물량이 쏟아진 점 때문에 대전이 상승하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대전과 세종시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준점이죠. 21년 초부터 23년 2월까지 약 2년간 대전과 세종시에 약 2만 5천 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대전의 공급량만 보았을 때는 큰 수치가 아니라
보일 수도 있지만 대전과 세종을 함께 본다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숫자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폭락할 거니까 평생 집 사면 안 된다고 외치는 폭무새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대전에 내 집 마련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일소유하는 원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면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시시각각 달라지는 흐름을 쫓아야 하지만 오직 실거주를 위한 내 집 마련이라면 저는 그분들께 완벽한 타이밍은 잡을 필요가 없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입주장이 열리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내 집 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렇게 제가 큰 그림 그려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매수하는데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좋은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폭등장 기회는 놓쳤더라도 기회가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만 한다, 하락만 한다, 이렇게 어느 한 가지에 편향되지 않은 주선생이 드리는 말씀 무작정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